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거래가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본입니다. 자, 1. 기업 만원의 주식을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발행했답니다. 야, 이거 할인 발행인데요. 자, 이거 할인 발행이죠. 기준금액이 만원이고 실제로 발행한 금액은 5,000원이에요. 그럼 할인 발행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할증 발행만 보다가 할인 발행 보니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대변에 자본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얼마 돈 받았어요? 5,000원에 100 주니까 50만원. 나머지 50만원 뭐예요?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올라가요? 자본 잉여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불변이죠. 자본 잉여금 불변이에요. 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소속 어디에요? 그렇죠. 자본 조정이죠. 소속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 불변이에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현금 배당했대요. 그럼 차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1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의 감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소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 잉여금을 증가하는 순간 여러분들 답은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익 잉여금이 이미 감소라는 부분이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이익 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익 잉여금은요, 손익거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손익거래인데 이익준비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현금 배당이 10%죠. 근데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는 설정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뭐 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에 남아있는 잉여금이다. 솔직히 22번의 답 1번은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면은 2월 이익 잉여금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엄연히 같거든요. 요새는 같은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립한 후에 이제 남는 이제 잉여금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익준비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이익준비금은 회사 너희 적자 났을 때 이걸로 채워넣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실제 적립해요? 안 하죠.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 3번 임의적립금은 기업의 특성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금 배당을 제한한 것으로 해당 목적이 실현되고 나서는 이를 다시 현금 배당할 수 있다. 준비금이라 임의적립금이라. 임의적립금에 대한 얘기는 자발적으로 현금 배당을 제한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의적립금은 회사에 필요하면은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은 적립을 안 해도 돼요. 임의적립금은. 이해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현금 배당을 제한다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임의적립금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이러라 때려요. 그러면은 총 이제 남은 이제 미처분 잉여금에서 임의적립금 빼면은 총 남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남는 금액에 배당을 때릴 거라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배당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져요, 적어져요? 비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좀 제한한다는 의미는 좀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목적이 실현되고 나서는 다시 현금 배당할 수 있다. 이 뜻은 임의적립금 끝나고 나서 현금 배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저도 제가 만든 기본서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3일 기본서에도 없고요. 제가 만든 기본서에도 이거 안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목적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부분. 근데 매 결산기 당기 순이익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다. 아니죠. 뭐예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수익의 측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수익의 측정 기준. 뭐 수익의 측정 기준이라 하면은 뭐 주요 내용은 이제 뭐 위험과 이제 그런 효익 있죠. 위험과 효익을 누구한테? 대부분 이전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신뢰성은 매우 높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 있죠. 이런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한번 봅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 수령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왜냐면은 이제 수익으로 처리할 때 대변을 처리하고 이제 돈은 차변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되고 부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되는 뭐 이런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대가를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은 경우 판매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현물,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음으로 받는다든지 아니 외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취득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판매금액이죠. 취득은 매입이니까 판매금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수령인 경우에는 자산수중 이익이 공정가치로 책정을 하지만 현금 외에 자산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주식으로 받는다든지 어음으로 받는다든지 외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판매 금액 그대로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3번 수익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손익계산서의 단기의 경영 성과를 인식할 수 없다. 수익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데요. 손익계산서상 단기의 경영 성과 있어요? 뭐 없어요? 없죠. 뭐예요? 신뢰성. 그 다음에 측정 가능성.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맞는 얘기예요. 네. 4번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후 애놀이나 반품, 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하고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이거는 몇 번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아셔야 돼요. 계산 구조를 역으로 해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큼 빼면 돼요. 매출원가만큼 빼고 그럼 매출총이익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돌리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50만원이고 판관비를 원래 빼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죠. 매출 총이익 100만원에 매출원가 200만원을
이렇게 이제 원래는 빼서 매출 총 이익이 100만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50만원 빼면은 50만원 나오더라. 이게 전방향이고, 옆방에 돌릴 때는 다시 플러스 조인 시키면 되죠. 매출원가 200만원. 그러면은 매출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3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4번에다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22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공사 수익이에요. 공사 수익은요, 진척도를 이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회계관리 2급에서 나오는 공사 수익은. 자, 볼까요? 총 도급 금액 3천만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으로 이제 측정된 금액. 총 공사 예정 원가 2,500만원. 비용이죠. 그래서 공사 원가가 발생된 금액이 2021년도에 600만원, 2022년도에 6,500만원, 65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600만원에서 2,50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50만원에서 2,50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찾고자 하는 부분은 2022년도 거를 찾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에서 나누기 2,500만원은 24%가 해당이 돼요. 24%의 진척률이고, 그러면은 650만원에서 2,500만원만큼 나눠주면은 얼마가 돼요? 26%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둘 다 합치면 몇 프로예요? 반띵이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천만원에, 그러니까 진척도는 총 50%거든요. 근데 공사 수익을 할 때 26%, 2022년도는 26%예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에 26% 때렸을 때 얼마냐? 그래서 얼마냐면은 78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진척률을 봤을 때는 50%니까 3천만원에 반을 하면은 1,500만원 이렇게 돼요. 근데 2021년도에는 이미 공사 수익 처리했을 거잖아요. 처리를 했을 거고, 2022년도 거는 2022년도 거 따로 공사 수익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번에다 몇 번이냐면은 이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 780만원이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다 수익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 거 연도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에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매출 총 이익. 아까 우리 그 손익계산서 산식에 대한 설명했었죠. 그래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품 순매출액 30만원, 그다음 매출원가,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순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빼면 되죠. 그래서 10만원, 20만원 더해가 12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 18만원 이렇게 돼요. 그럼 매출 총이익 얼마예요? 18만원 빼면은, 그렇죠, 12만원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번에 다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당기말 현재 1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중에 퇴사한 임직원에게 퇴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주식회사 3일에 단기 손익계산서에서 퇴직급여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기초 시점의 퇴직금 추계액은 950만원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항아리 신용단지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자, 이게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딱 정립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는 게 사실상 이해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에 내가 적립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950만원만큼 적립이 돼 있대요. 근데 쓰다 보면은 이제 적립하다 보면은 누군가 또 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200만원을 딱 줍니다. 그러면 적립했던 금액의 200만원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요. 자, 그럼 200만원 내 뺐어요. 얼마 남아요? 그렇죠. 750만원이 남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추계를 해보니 내가 1200만원까지 적립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있죠. 1200만원 추정된다. 이게 적립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1200만원까지만 내가 채워 넣으면 돼요.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만 더 적립하면 돼요. 1200만원까지만 넣으면 되고 950만원에서 200만원 나갔으니 750만원 남아있고 그럼 1200만원까지만 넣으면 되고 그래서 얼마? 그렇죠. 450만원만큼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충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치면 얼마? 120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450만원만큼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당기 순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당기에 발생한 세무상 소득과 일치한다. 이거 1번이 맞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소득과 일치하다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당기 순이익을 할 때 그 회계 쪽 당기 순이익하고요. 세무 쪽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마어마히 다릅니다. 왜냐? 당기 순이익은 회계 쪽 여기서 끝이에요. 끝. 근데 세무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입맛에 맞춘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세무상 소득과 일치하다 이러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2번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마감을 통해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원손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세전이익이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손익계산서 구분계산 원칙을 아시면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당기순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변동액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이 맞아요. 그러면 자본거래를 제외한 이러죠. 순자산 변동이 나온다.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인데. 이거를 제외하고요. 자본거래 제외하고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 이걸 의미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때 자본거래는 뺀다고요. 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입니다. 이거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앞에 부분이랑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부터 시작을 할 때 이제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결산 분계,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마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마감 후 2월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당연히 수정전 시산표예요. 무조건 수정전 시산표고, 수정전 시산표 사이에 결산 분계를 해야 돼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한다. 이렇게.
틀렸죠. 그 다음에 수정 시산표 작성해가 그 다음 총계정 원장 마감, 즉 장부 마감,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이에요? 29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로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시산표에서 이제 오류가 사실상 생기긴 해요. 왜냐면은 금액 검증을 하는 거다 보니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류가 나오는데 금액이 같은 부분에서 오류가 안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오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차변에는 기입을 했는데 대변에 기입을 안 한 경우, 반대로 대변에 기입을 했는데 차변에 기입을 안 한 경우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차변에 있는 금액이 100원이라고 치면은 대변에 있는 금액을 70원 입력했다든지, 아니면은 차변에 있는 금액을 70원 입력하고 대변에 있는 금액을 100원으로 입력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류를 찾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오류를 봤을 때는 차변과 대변 중 한쪽의 금액을 누락한 경우는 오류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의 오류가 포함된 경우 이거는 못 찾죠. 그래서 디귿만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찾아요. 그래서 기읒과 니은과 디귿은 시산표 상에서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번이다 몇 번이에요? 기억, 니은, 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럼 30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